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 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주말 밤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즌에 대한 생각 오늘 또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거와 이제 별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내용,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이제 뉴스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백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2일이죠.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신 개발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 이제 뭐 엄청 대단한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여졌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점상하겠구나, 엄청나게 주가가 뛰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삼바가 많이 올랐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었는데,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이, 삼바가 이제 모더나의 파틴으로 낙점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한번 살펴봤더니만, K바이오의 기술력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이르다. 삼바가 맺은 계약은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들여와 송도 공장에서 병에 주입한 뒤에 밀봉, 쉽게 얘기해서 원액을 갖고 이제 받아와주고 병에 이제 포장, 완제 의약품,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포장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대부분이 의약품 원액을 벌크 형태로 수출한 뒤에 현지에서 병입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면 이제 깨지고 부피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대량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포장을 이제 삼성바이오가 로직스가 맡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의 핵심인 원료 의약품 생산은 누가 맡고 있냐면 경쟁업체인 스위스론자 맡고 있고, 삼바는 경쟁사에서 알맹이를 빼앗기고 지금 포장만 담당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포장만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맞는 게,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포장만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는 업체가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뭐 녹십자도 있고, 뭐 그쪽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삼성에서 이제 낙찰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녹십자랑 셀트리온에서도 지금 완전 생산 의뢰를 했지만 불발이 됐었고, 자, 삼바가 모더나의 손을 잡은 것은, 야,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자, 사명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 삼성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DP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과 관계가는, 삼바는 국위 선양 기업 이미지를 굳히기 때문에 크게 뭐 손해 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19 수혜주로 주목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에 크게 뭐 손해 볼 거는 없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갈 거냐에 대한 또 내용에 보면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 오늘 뉴스에서, 어제도 그렇고요, 쌈바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많이 이제 떴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이렇다라고, 뭐 추후에 만약에 이제 모더나에서나 이런 데서 백신을 이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스위스에서 한다라는 그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뭐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계약했던 이 계약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계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시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17일자 뉴스인데요. 자, 콜센터, 물류센터,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집에서 자가 진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출근을 하고, 양성일 때는 PCR 검사를 하고, 이거를 5주 동안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 신속 자가 진단 키트가 계속적으로 핫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더 빠르고 정확해진 코로나 진단이라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1초 만에 오케이라는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분자 진단 기법 활용해서 휴대용 장치 침으로 30분 안에 정확하게 검사, 항원항체 방식 활용한 측정기, 반도체 소자 이용해 1초 만에 검출, 국내에서도 1분 내에 코로나 진단, 내년 휴대용 검출기 상용화 목표. 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전이죠, 속도전.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PCR 검사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장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뉴스를 보시면 자,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 검사 진단 키트 활용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민감도가 낮죠.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이 이제 이 신속 검사로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여기 보시면 외국에서 영국에서죠. 영국에서 연구진이 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찾은 확진자는 2명이고요. 놓친 확진자가 60명입니다. 이 60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재앙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을 조금 이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사용해 규칙적인 빈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하고 음성 결과를 사용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자, 무증상 감염자 찾기 위해서 자가검사 진단 빠르게 보급해야 된다. 즉,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다. 이미 이상이 있을 때는 PCR 검사하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자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가 진단 키트랑 그리고 PCR 검사는 앞으로 같이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뉴스가 이거죠. 2021년 4월 22일 날 이제 뉴스가 떴는 건데 시젠에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시젠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계속적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시즌 관계자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 내부적으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 논의하거나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즌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기술력이 있다면요. 굳이 이런 신속 진단 키트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돈이 되잖아요. 그죠? 돈이 되면 사실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그 과거부터 본인들만의 생각과 본인들만의 철학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시장에서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상장을 하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젠이 기술력이 좋다면 그것들보다 더 좋은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은 있다고 하니 이런 것도 이제 하반기에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시젠도 우리도 한다.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면 개인적으로 좀 어떨까 좀 싶네요. 자, 프랑스에서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희귀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변형이 됐다고 하는데 시즌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변이 바이러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제품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지 않고 인류의 이제 안전과 정말 진단을 잡고 그런 쪽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사실은 더 좋은 회사고, 막 돈 따라서 뭐 장사치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안 듭니다. 이 시젠의 CEO가 뭐이 장점이나 단점인데, 장사치라든지, 주식에 관해서는 사실은 크게 장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 시즌의 행보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유 있는 성장이라고 해서 회사 자체가 지금 우수 등급으로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종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즌 그 점수를 매겼는 스코어를 보면 고속 성장에서 거의 100점이고요. 건실 경영에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거의 뭐 100점을 맞았습니다. 어디에서 점수가 빠졌냐? 지배구조 투명이죠. 이거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 그 양성평등 이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점수가 높고 800점 만점에 681점으로 2009년부터 12년 동안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튼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젠 같은 기업을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물론 힘들지만 분기 배당 받아가면서 장기로 갖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분자 진단 시장이 앞으로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제 영상인가요? 아랫게 영상인가? 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이 분자 진단에 대한 점유율이 사실은 엄청나게 낮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 시젠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분자 진단 그런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시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글로벌적인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만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2019년 4월이었나요? 그때 CNN에서도 와서 시젠 방송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는 시젠이라는 회사는 사실 모르는 증권사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한 이제 발돋움하기 준비 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거고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왜 이 주식을 끝까지 갖고 가려는지, 그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갖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브리핑을 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을 가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젠을 사신 분들 중에서 다양한 이유로 시젠의 주식을 샀겠지만 본인 스스로 한번 혼잣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좋다고 저 같은 유튜버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들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뭐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삶이 엄청나게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샀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런 분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오늘 주저리 말이 좀 많았는데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은 시즌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